win or lose, I wasn't gonna say much anyway. But right now, I lost tonight to the better man on the night, and I just want to go with be with people who care about me, my team, and they're waiting for me. So I'm gonna do that. I want to go chill, have some breakfast, build my family, and yeah, till next time. 뭐 아데사냐만큼이나 저 또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컨텐츠에서 제가 세월 말고는 아데사냐를 잡을 게 없다고 말을 했는데 2시간이라는 세월이 아데사냐한테는 거의 영겁의 세월이었나 봐요. 저한테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데사냐에 대한 그 얘기를 준비했는데, 아데사냐가 지금 현재 스팅랜드 경기에서 1차전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패배를 했죠. 그러면서 또 2차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2차전에 대한 배당률도 바로 공개가 됐는데, 1차전의 그 패배에도 불구하고 2차전에서 아데사냐가 여전히 뭐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탑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아데사냐가 그래도 1차전 그동안 보여준 모습도 있고 1차전보다는 2차전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그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반면에 물론 반대 의견도 있어요. 이와 반대되게 아데사냐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제 하락세에 접어들 것이다, 이런 평가도 꽤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과연 아데사냐의 시대는 정말 끝이 난 건지, 아니면 또 아데사냐가 귀신같이 부활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먼저 이런 것을 살펴볼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고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선수의 나이죠. 아데사냐가 현재 89년생으로 34살입니다. 나이만 봤을 때는 운동선수로서 꽤나 나이가 든 노장에 속하는 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생리학적으로 남성의 그 신체의 그 최절정기는 20대 초중반에 찍어서 그 이후부터는 그 고점에서 점점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일단 또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신체 능력만 중요한 게 아니죠. 운동 기술이 중요한데, 근데 이 운동 기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기술을 습득하고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체화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체적으로 최절정기인 시기와 기술력이 최절정기인 이 두 개가 이제 둘 다 고점을 찍는 거는 불가능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격투기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를 보더라도 어떤 유명 선수의 전체적인 그런 타임라인을 보면은 이 선수가 기술적으로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20대 초반인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고점을 찍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통상적으로 이 선수의 전성기라고 꼽는 나이가 20대 한 후반부터 30대 초중반까지거든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아데사냐는 지금 89년생 34살이죠. 이런 나이만 고려했을 때는 아데사냐가 그래도 절정에서 어느 정도 내려오는 시기가 맞기는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나이 말고도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이런 아데사냐의 파이팅 스타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이와 또 깊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데사냐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웃파이팅, 또 아웃파이팅 중에 나오는 날카로운 카운터 능력이죠. 아데사냐 그 아웃파이팅을 가능하게 하는 거는 기민한 스텝이죠. 카운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움직임에 빠르게 반응해서 날카롭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바로 떠오르는 게 바로 이게 신체 능력이에요. 근데 신체 능력 같은 경우에는 34살인 아데사냐는 기술력은 그 이전과에 비해서 많이 성장했을진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신체 능력, 이런 빠른 반응 같은 경우는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추측을 떠나서 스트링랜드와의 경기에서도 예전처럼 그 날렵한 모습은 나오지 않았고요. 물론 스트링랜드가 잘하긴 했지만은 아데사냐가 과거에 그냥 움직임만 놓고 보더라도 약간 무뎌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페레이라와의 경기에서도 꽤나 맞는 타격을 허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아데사냐가 뭐 신체적인 그 능력이 저하돼서 결국에는 본인의 그 원거리, 아웃파이팅 거리가 잘 깨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또 보완 가능한 게 그래플링을 통해서 보완할 수가 있어요, MMA는. 근데 아데사냐 스타일 다들 아시죠? 아데사냐가 그래플링 활용도가 높거나 그래플링 디펜스는 몰라도 오펜스가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좀 여러 가지에 중첩이 되면서 어려운 게 사실이긴 하죠. 그러니까 아데사냐를 좋아하는 팬들이든 싫어하는 안티팬이든 간에 다 인정을 하는 거는 이 아데사냐의 근면 성실함, 꾸준함이에요. 그러니까 역대 UFC 챔피언을 다 통틀어 보더라도 아데사냐처럼 챔피언에 올라서 가지고 꾸준히 경기에 나서고 또 위체급에 도전하는 이런 도전 정신을 보여준 선수가 없습니다. 아데사냐가 일단 미들급 잠정 챔피언에 맨 처음 등극했던 게 2019년 10월입니다. 이때부터 이 경기 포함해서 지금까지 11경기를 계속해서 꾸준히 뛰어왔고요. 그리고 작년 2022년 한 해에만 무려 3경기를 떴어요. 그리고
최근 19개월을 놓고 보면은 5경기를 떴습니다. 이 19개월 동안 5경기라는 수치가 정말 대단한 게 대강 이거를 나눠서 계산을 하면은 3개월 반마다 한 경기를 뛴 거거든요. 그냥 뭐 챔피언십 레벨의 선수가 아니라 일반적인 선수, 중소단체를 뛰는 선수들도 19개월 동안 3개월 반씩 19개월 동안 꾸준히 5경기를 뛰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너 정말 빡센 스케줄을 소화했다, 열심히 운동하고 준비를 해서 몸 관리도 잘하고 그렇게 경기를 열심히 했구나, 이런 평가를 받는데 UFC 탑 레벨에서 챔피언십 라운드 5라운드를 뛰는 선수가 이런 터프한 스케줄을 소화를 한 거예요. 이게 5라운드를 뛴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게 그냥 그 실전에서 25분을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건데 결국에는 5라운드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라운드 준비와 5라운드 준비는 아예 다릅니다. 무려 2라운드를 더 뛰기 때문에 그만큼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아데사냐는 이거를 지금 이렇게 빡세게 준비를 한 거잖아요. 이러면은 본인의 정신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몸은 이미 데미지가 없지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5경기 안에는 돌주먹 알렉스 페레이라의 그 2번의 경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엔 아데사냐가 과연 이제 내림되냐 아니면 다시 부활이 가능하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저는 뭐 이걸 떠나서 일단 아데사냐한테 충분한 휴식은 무조건적으로 필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데사냐와 한때 아프리칸 커넥션을 또 구축하기도 했었던 카마루 우스만도 아데사냐의 이런 터프한 스케줄을 언급을 하면서 좀 장기간 휴식이 필요해 보인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약, 좋은 음식도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해서 복용을 하면은 독이 쌓인다고 하는데, 아데사냐는 19개월 동안 5경기를 꾸준히 근면성실하게 뛰었고 그중에 2번은 슬러거 타입의 알렉스 페레이라와의 그 2번의 경기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이면은 몸의 데미지가 당연히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교통사고에 준하는 그런 몸의 데미지가 알게 모르게 쌓였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데사냐의 몰락이냐 아니면 부활이냐, 이거는 아데사냐가 과연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것인지, 그리고 이 휴식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이제 과연 내림세로 접어든 건지 아니면 다시 부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분석을 준비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댄스!